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와 있고요. 현장에서 또 부동산 팁 오늘 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하나를 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인접되어 있는 현장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찻소리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건폐율, 용적률 아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시고요. 시골 땅을 구입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것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려운 용어는 인터넷에 검색하시고요. 전 간단하게 그냥 안내하겠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거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닥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20%다 라고 하면 100평 땅 기준으로 20평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폐율 예를 들어 40%다 라고 하면 100평을 기준으로 40평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이나 전원주택지들을 예를 들면은 보통 건폐율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보통 시골에 가장 많은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40%. 버스가 지나가서 조금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20%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중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20%입니다. 통상적으로 도시지역을 제외한 우리 시골 전원주택들, 시골 농지들 보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나머지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20%라고 보면 될 거예요. 쉽게 또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위로 몇 평,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냐를 따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용적률 100%다라고 하면 100평의 토지에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라고 하면 바닥은 40%까지 최대 건축을 할 수 있고요. 2층으로 40평, 3층으로 20평 해서 총 연면적, 합친 면적이 1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라고 하면 용적률. 예를 들면 아까는 1층에 40평, 2층에 40평 지었을 때 3층에 20평이라고 한다라고 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바닥에 1층이 40평, 2층이 예를 들어 한 30평 하게 되면 3층에 30평 합쳐서 1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건축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시골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3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용적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골 주택들은 통상 크게 지으면 2층이 대부분이고, 다시 건폐율로 돌아가서 시골 주택들은 면적이 적은 땅을 매입해서 조금 크게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용도지역이 중요합니다. 용적률보다는 건폐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땅을 매입해서 크게 지으려고 하면은 용도지역, 아까 계획관리지역이냐, 보존관리지역이냐, 생산관리지역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1층으로 그냥 단층으로만 40평을 짓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100평만 매입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200평을 매입하셔야 40평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보존이나 생산으로 매입해서 큰 평수를 건축하려면 그만큼 평수가 큰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지전용 부담금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농지전용 부담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용도지역별로 공시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다른 두 필지를 비교해서 전용부담금 계산할 때는 꼭 면적에 비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100평, 뭐 보전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200평이 보통은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가 합치면 같을 수도 있기는 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이랑 계획관리 지역과 인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나 보전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금액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계획관리 지역을 내가 100평을 사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는 금액이나, 뭐 예를 들어 보전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이 조금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뭐 계획관리 지역보다 한 반 정도 밖에 안 돼서 200평을 사도 뭐 계획관리 100평이랑 똑같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돼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200평으로 샀을 때 계획관리 지역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들은 농지전용 부담금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에 비해서 좀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상 보전이나 생산 같은 경우는 조용하고 거주를 하기 좋은 환경의 위치에 접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지역의 토지는 면적이 큰 땅을 매입해서 한 필지 토지를 내가 필요한 면적만큼만 건축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텃밭이나 마당으로 해서 농지로 그대로 두고 쓰시면 농지조정 부담금도 줄고 비용 절감 효과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통 두 필지로 보통 매매가 나와서 전원주택들 보면은 대지하고 전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들 있죠. 뭐 예를 들어 필지가 100번지고 그 다음에 100-1번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통은 예를 들어 한 500평인데 대지로 바꾼 게 한 150평, 나머지 한 350평 같은 경우는 농지로 그대로 써서 뭐 농지에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보시고, 뭐 일부는 농지지만 뭐 마당으로 쓰시고 주차장으로 일부 쓰시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만 필요한 만큼만 딱 받으셔서 대지로 이제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500평, 뭐 300평, 뭐 이렇게 땅을 매입하셔갖고 전체를 굳이 대지로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를 대지로 바꾸시면 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점도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두 필지가 큰 땅 같은 경우는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한 필지였던 농지를 건축 허가 받으면서 일부를 대지로 바꾸고 일부가 분할되면서 농지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또 다음번에는 다음 현장에서 또 부동산 팁 하나씩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